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수원이 이 제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성을 생각했었을 때 수원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력에서도 사실 뭐 제주와 비교했었을 때는 수원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원이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수원에서의 김민우라든지 고승범 같은 이런 주요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공격진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주가 이 견고한 수비 라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고, 이기기에는 수원과의 상성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가 수비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들이 있고,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는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제주의 공격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트맨에서는 수원이 정배당입니다. 그래서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프랜승이죠.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FC 대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고 있진 않고 울산의 승으로 수원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은 판정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그 판정에 대한 불만이 이 분위기도 좋지 않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원의 수비를 봤었을 때 또 정동호 선수가 이번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경기처럼 좀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은 울산현대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청용 선수 외에는 특별한 결정 예정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수원에 말씀드렸던 측면에 대한 공간들, 그리고 수원이 후반전에 좀 체력과 경기력에서 좀 좋지 않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후반전에라도 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로 이 울산의 마인 승이죠. 이렇게 좀 울산의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일단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이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인천이 전북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좀 비비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지만, 일단은 전북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문지한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재서 선수까지 코뼈 골절로 이번 경기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와 미들에 좀 공백이 있는 인천이라면 전북이 좀 고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 골 정도 넣으면서 좀 꾸역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역배인데 언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로 언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더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전북이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상대가 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는 포항이 이렇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원정에 가서 굳이 수비 라인을 올릴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를 일단 낮춘 상태에서 좀 역습 형태를 노리는 방향으로 갈 텐데 전북이 그것을 뚫어내는 이렇게 상대가 내렸을 때 뚫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질 때가 좀 많아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북이 좀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라리가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비아렐의 패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으로 무승부가 아닌 패 쪽을 좀 바라보는 부분은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 부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배당 쪽으로도 좀 국내에선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이라면 완전한 역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을 생각하는 부분은 비아레알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역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수비진이 봤을 때 좀 주력이 좀 느려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사수나가 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사수나가 좀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동기부여적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높은 쪽 역시 좀 원정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또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것 같진 않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도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아레알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핸디캡 패배, 오사수나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소시에다드가 정배당을 받았고 무승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발렌시아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발렌시아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5연승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승부와 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다비드 실바가 결정 예정이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가 못 나온다면 조금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렌시아의 경기력,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디아카비가 좀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에다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보다는 발렌시아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입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소시에다드가 크로스 공격이 뭐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최근에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과 다비드 실바가 없는 부분에서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돌리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저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돌리드가 좀 정배당을 받았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유로파가 주중에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바이돌리드의 동기부여가 더 높은 상황에서 바이돌리드의 승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일단 바이돌리드가 수비적으로 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 선수가 유로파 경기에서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출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바이돌리드가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그라나다가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한 로테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를 내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바이돌리드의 이런 수비적으로 이 결장 예정자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라나다 쪽을 보지 않는 부분은 그라나다가 바이돌리드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과 말씀드렸던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고 유로파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라나다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돌리드는 뭐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돌리드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신다면 베티스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좀 무승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고배당을 조금 더 노리고자 이 경기를 베티스의 승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일단 홈에서 연승이 길다라는 점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경기력에 있어서는 그다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펠릭스에 대한 결장 예정도 있고요. 베티스가 아틀레티코의 이런 수비적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은 베티스가 공격에 있어서는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스피드라든지 템포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저는 베티스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 이 경기는 일단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로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기보다는 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저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역습이나 이 공격진에서의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베티스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제주의 언더, 2번은 손FC의 패배, 3번은 전북의 승리, 4번은 비아레알의 핸디캡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발렌시아의 언더, 6번은 바이돌리드의 언더, 7번은 베티스의 핸디캡 승리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주력 픽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언더, 두 번째는 바이돌리드의 언더로 좀 언더 조합으로 가져가 봤고요. 2.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에서 제주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수원FC의 패배, 두 번째는 전북의 승, 세 번째는 비아레알의 핸디캡 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5.73배당으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1.73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4.0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오신다면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제주의 무승부, 두 번째는 바이돌리드의 무승부, 세 번째는 베티스의 승으로 25.7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무승부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픽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